그 다음에 두 번째로 VGS는 제로라는 전압으로 콘스탄트한 값으로 두고 변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VDS에 대한 이펙트를 보겠어요. 첫 번째 VDS가 제로일 때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기울기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끝나는 위치가 VDS1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VDS1일 때는 VDS가 VDS1이 되는 경우, 이거는 0보다 큰 값이에요. 자, 그러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VGS하고 VGD하고 비교하면 뭐 돼요? 자, 게이트 전압이 제로, 소스 전압이 여기 있으면 게이트 전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 소스보다 높은 데가 드레인이 있으니까 소스와 게이트 사이에 걸리는 전압보다도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네거티브 쪽으로 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크기로 따지면은 VGD의 값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방향 바이어스 걸리고 여기도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요. 게이트와 소스, 게이트와 드레인 둘 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데 여기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는 정도보다는 드레인 쪽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도 아주 미소할 때는 여기에 채널 폭이나 여기에 채널 폭이 같습니다. 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매우 스몰, 예를 적기 때문에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나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같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됐는데 지금처럼 드레인 쪽에 전압을 더 크게 되면 이쪽에가 디프리션 리전이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늘어나고 얘도 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인 디프리션 리전 폭은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런 사각형이 됐는데 지금은 마른 목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사각형에서 저항값 R 채널하고 이렇게 만음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저항값 비교해 보면은 얘 저항값이 커져, 그죠? 단면적이 요는 줄어들고 요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 줄어드는 것만큼 전류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저항값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VDS가 거의 제로일 때의 채널 저항값을 제로라고 둔다면 VDS가 VDS1, 제로보다 큰 값에서의 채널 저항이 RH1이라면 RH0보다는 RH1이 큽니다. 그런데 이때 RH 채널의 저항은 아까는 V 나누기 I라고 비교를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서의 기울기하고 그대로 요점에서 기울기를 따져야 되지 그 값을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 여기 있다. 그러면 요거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요점에서의 기울기, 얼마만큼 기울기가 변했나, 변하는 정도를 구해야 되니까 채널이 V와 I가 아니고 V의 변화량과 I의 변화량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에서 변화량하고 요점에서 변화량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채널의 저항이 다르니까. 그래서 R 채널을 따질 때는 아까는 그냥 제로 근방이니까 제로에서의 기울기를 따질 때는 변화량이나 실제 값이나 같은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따지는데 원점하고 따지면은 그냥 이 점에서 이 점의 크기에서 이 점의 크기를 나누면 돼요. 그런데 요 두 점 사이에 A, B 사이의 기울기는 이 점의 값에서 이 점의 값을 나누면은 이거 높이에서 이 길이를 나누면은요 이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 기울기는 큰 의미가 없죠. 이 기울기를 따져야 되는 거니까 변화량. 그래서 채널의 저항값이 VDS와 ID의 B가 아니고 VDS의 변화량하고 ID의 변화량을 따지는데 채널 1이 채널 0보다 크니까 라운드 VDS와 라운드 ID의 1S가 이번에는 제로일 때보다는 작습니다. 제로.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실은 적인데 얘가 전압이 역수죠. 역수를 보면은 오히려 얘가 크고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점에서 구하면 또 완만해지고 그런 식으로 쭉 완만해지다 보면은 어떤 포인트에 가면은 일정한 값으로 기울기가 제로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라운드 VDS와 라운드 ID의 B가 제로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VGD가 핀치 오브 볼테이지가 딱 될 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이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게이트와 드레인 전압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역방향 바이어스가 굉장히 증가해서 이쪽에서 확장되는 디프레션 리전하고 이쪽에서 디프레션 확장되는 딱 만나는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될 때, 그 다음에 더 이상의 기울기를 보면은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면서 제로가 되는 포인트를 보니까 VGD가 핀치 오브 볼테이지 되는 그러한 채널이 딱 만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VDS가 이번에는 요때 VGD가 핀치 오브 딱 될 때를 우리는 VDS 세츄레이션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니까 요점의 포인트를 기울기가 제로 되는 VDS의 포인트를 VDS 세츄레이션이라고 둔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VDS가 VDS 세츄레이션보다 더 큰 전압을 가했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더 짧은 영역에서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부 다 전 영역이 디프레션 리전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여기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어서 ID가 제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디프레션 리전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요점에서 흐르는 전류가 요 전류를 형성한다면 요점에서 흐르는 전류나 요점에서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같은 조건이거든요. 여기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DS 세츄레이션일 때 요점이 그렇대요. 아까는 요점이 그랬는데 VDS가 더 큰 전압을 가하다 보니까 VDS 세츄레이션 되는 거지. 요점에서 소스하고 걸리는 전압을 비교해 보면은 세츄레이션 포인트의 전압을 여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는 아까 여기에 있는 전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가됐을 때 그러니까 VDS 세츄레이션 전압을 가했을 때 요점에 있는 전자가 느끼는 거하고 이번에는 VDS가 VDS 세츄레이션보다 더 큰 전압을 가해갖고 요점에서부터 채널이 없어지는데 요점에 있는 전자들하고 느끼는 점이 같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흐르는 전류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서 주입되는 이 전자들 때문에 그대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여기서 출발한 전자는 이 필드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기 전자가 많아서 그 전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들어온 전자가 그냥 이끌려가는 거니까 요 폭이 아무리 크더라도 흐르는 전류는 변함이 없어요. 요때나 흐르는 전류, 전자의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세츄레이션 전압 이상에서는 더 이상 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 세츄레이션 되는 그 포인트에서 공급되는 전자 수가 더 이상 변함이 없고 그냥 필드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이런 거는 뭐 모세스도 똑같은 원리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채널은 없지만은 지나가는 전자에 의해서 채널이 형성이 돼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자총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압을 가하면 텅스텐에다 전압하면 열전자가 방출을 해요. 이 메탈로부터 튀어나온 전자들이 딱 생긴다고. 그래서 이 생기는 숫자는 이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전압이 얼마이면 나오는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나온 전자가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판 사이의 전압을 이렇게 강한 전압을 고압을 겁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힘을 받아서 형광물질 이쪽에 불안가 쪽으로 쭉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이 전자가 몇 개냐에 의해서 I가 결정이 되는 거지 인가되는 전압이 크다고 해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아니죠. 여기 5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전압이 많다고 해서 여기 10개가 생긴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생기는 숫자만큼 가는 거니까 이 전압하고는 무관하게 얘가 만들어주는 전자수만큼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 V와 무관하게 일정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공급되는 전자수만큼 흐를 거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큼만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니까 전압을 아무리 많이 걸더라도 더 이상 전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VDS하고 ID가 이렇게 있으면 방금 했듯이 VGS가 제로일 때는 이런 스타일로 갑니다. 이게 VGS가 제로인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GS가 VGS1일 때, VGS1일 때 얘가 제로보다 크면은 처음에 완만하게 출발한다 그랬어, 그죠? 완만하게 출발하니까 이런 스타일로 가다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일정한 전류로 유지를 합니다. 이게 VGS1일 때, 그 다음에 VGS2일 때 그보다 더 짧은 영역에서 일정한 값으로 만들어지는 게 VGS2.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VGS가 VP보다 적을 때 출력 특성, 그러니까 전압, 전류 ID와 VDS의 관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요점이 VP, 그러니까 VGD가 핀치 오브 볼테이지가 되는 거니까 드레인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 그러니까 VGD는 VGS 마이너스 VDS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얘가 증가하면 뭐 돼요? 얘는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핀치 오브 볼테이지가 딱 돼야 되니까 일정 전압이 돼. 근데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레탄,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를 만들어지는 포인트가 게이트 전압이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점수를 이으면 역시 폼을 쓰면 된다는 것은 이미 모스에서 설명을 했어요. 모스에서 이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들을 다 연결하면은 하나의 또한 폼물선이 된다는 것을 모스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션 FET도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가는 이 포인트들이 VGS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스에서 이 영역을 뭐라 그랬죠? 이 영역을 오밍 영역이니까 정션 FET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오밍 영역이고 이쪽 영역은 모스에서 세츄레이션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션 FET도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모드, 오밍 모드, 이것이 컷오프 모드. 모스에서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